문제는 이제 LCD하고 PDP가 카플려 한데요. 지금 현재 OLED가 지금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디스플레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형태로는 E-잉크라든지 LCD, OLED가 가능하지만 프린트로 플렉서블 OLED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라지 사이즈 하이 레지션 모바일 디스플레이 구현하기 위한 니즈가 존재하고, 그리고 라지 사이즈 디스플레이를 로버스트 매니팩처링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린터블 플렉서블 OLED가 코어가 더 편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블 플렉서블 OLED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폴리머 OLED인데요. 폴리머 OLED의 구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홀 인젝션 레이어 PDP-S가 존재하고 위에 발광층이 존재하는 그런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구조에서 어떤 디그레데이션 모드가 존재한다면, 디그레데이션 모드는 이제 PDP-S가 디그레데이션 모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광층, 그 다음에 캐소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차지 인젝션과 트랜스포트가 디그레데이션 되는 데 따라서 임밸런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그레데이션 모드로 작용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PDP-S 디그레데이션에 초점을 맞췄고, PDP-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해서 이제 디바이스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에 연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PDP-S는 HC 스탁사에서 제작되었는데요. 이제 이런 PDAC과 PSS의 어떤 디스퍼전 형태로 존재하고요. 이것을 이제 코팅을 했을 때는 ITO 면을 굉장히 프라나이즈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 인젝션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이제 효율을 증가시키고 프라나이제이션 효과에 의해서 또 수명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PDP-S인 경우에는 이제 ITO, 애노드 측에서 발광층으로의 인젝션 에너지 배리어를 낮춤에 의해서 발광 효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홀 인젝션 레이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ITO 서피스를 프라나이제이션 하는 효과와 ITO로부터 어떤 옥시전이 침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블락킹하는 그런 이제 효과인데, 이런 것을 이제 버퍼 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버퍼 레이어로 사용함에 의해서 OLED 디바이스의 오퍼레이션 라이프타임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PDP-S를 통해서 효율이라든지 발광 수명이라든지 많이 진보가 되어 왔습니다만, 현재는 PDP-S가 필레드의 발전을 이제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메인 단점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이게 수분상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그로스코픽하고요. 이것은 디바이스 파브리케이션 프로세스 중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팩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SS가 이제 굉장히 스트롱리 LCD가 하기 때문에 ITO를 1층에서 이제 인증이라든지 ITO 쪽에서 인증이라든지 팀이 PDP-S 층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발광층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DP-S가 ITO의 옵펑션을 더 대안한다고 생각되어져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ITO의 옵펑션의 튜닝 범위가 주로 5.1에서 5.2 정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광층의 소모 값이 5.5에서 5.9 정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홀 인젝션이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홀 인젝션 레이어를 개발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스트레이지를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표현상에서 하이드로포비시티를 증가시키자. 그래서 플로레이팅 카본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제 아까 PSS인 경우에는 백본에 술포닉 애시드가 이제 100% 퍼센트가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애시드 그룹을 전체 이제 분자량에 비해서 좀 이오닉 그룹을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이오닉 그룹이 적게 들어있는 아이온으로 도입하자. 그리고 페이스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필름의 이제 몰레큘러 셀프 오가나이제이션을 위해서 ITO에서 발광층으로 서서히 옵펑션이 증가하는 그레이디언트 폴 인젝션 레이어를 싱글 스핀 코팅에 의해서 만들어보자는 그런 스트래티지를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연구 모티베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준비해봤는데요. 지금까지 PDP-S인 경우에는 ITO의 웍펑션을
근데 그 에미팅 층과 층의 호모 레벨에 유사하게 PWS를 만약에 만들 수가 있다면 이런 정도의 이제 레벨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정도의 레벨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또 ITO에서 이제 홀 인젝션 레이어로의 홀 인젝션이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디얼하게 가장 그 most appropriate 솔루션이 이제 gradient of function을 가지는 홀 인젝션 레이어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세 가지 스테이지를 세웠는데 그 메이저 리파이어먼트를 충족하는 것이 이런 퍼프로네이티드 아이오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퍼프로네이티드 아이오노는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하이 이오니제이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 펑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플로레이트 카본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PSS와 같은 하이드로카본과 섞였을 때는 인컴패러빌리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싱글 스핀 코팅에 의해서 패스 세퍼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소자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ITO 층위에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PWSS와 새로 도입되는 PFI를 블렌딩을 하기 위해서 워 펑션을 gradually increase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WSS에다가 PFI를 서서히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 H2에 의해서 워 펑션을 관찰하였는데요. 표면의 워 펑션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의 워 펑션이 과연 왜 증가하느냐, PFI를 도입하기 위해서 왜 증가하느냐를 좀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댄스 펑셔널 티오리에 의해서 하이드로카본 체인에 이루어진 스포닝 애시드와 플로로카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스포닝 애시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포닝 애시드에 하이드로카본을 그 체인을 계속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오니제이션 포텐셜의 절대값은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로카본의 체인을 점점 증가시킴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로로카본 스포닉 애시드의 폼에 폴리모릭 폼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이오니제이션 포텐셜이 하이드로카본보다는 굉장히 크게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SPS를 통해서 기존의 PWSS의 서피스 어널리시스를 하는 데이터인데요. S2P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표면을 관찰해서 디컨볼루션에 의해서 각각을 어사인하였습니다. PSSH, PSS-P다 이렇게 여기 약간의 작은 픽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사인하였고요. 그래서 표면에서 보면 PSS가 P보다 많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몰레큘러 뎁스 프로파일을 필름을 스퍼터링함에 의해서 살펴본 결과 같은 PSS라 하더라도 필름 서피스가 필름 내부보다는 PSS의 함량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조한 PWSS PFI와 PSS를 이제 SPS를 통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PSS가 PFI가 들어가게 되면 표면은 PSS 대신에 이제 PFI로 커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PFI의 몰레큘러 뎁스 프로파일은 점점 필름 내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카툰을 그려봤는데 이 몰레큘러 셀프 오가니제이션이 신분 스핀 코팅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지금같이 이제 PWSS는 점점 밑에 층에 유도가 되고 PFI는 점점 프레퍼런셜이 서피스 쪽으로 유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임 오브 라이트 신스를 통해 가지고 서피스에 어떤 프레그먼트가 많은지를 관찰했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PWSS인 경우에는 하이드로카본 프레그먼트만 관찰이 되었고요. 소량의 PFI가 도입됐을지라도 표면은 대부분 이제 플로로카본 프레그먼트로 커버리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FI 함량이 많을수록 플로레이티드 카본의 이제 프레그먼트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셀프 오가니제이션에 의해서 PFI가 프레퍼레이션이 이제 필름 위로 유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H2라든지 H2에서 펑션을 관찰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이제
Density Functional Theory에서 대사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XPS 데이터, 톱심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새로 도입된 H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제 gradually increasing하는 펑션을 가지기 때문에 gradient 펑션을 가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gradually increasing하는 펑션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홀온리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홀온리 디바이스라는 것은 이제 홀만 트랜스포트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홀리 렉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PSS와 새로 제조한 HI를 비교했을 때 홀의 리액션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관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린 에미팅 폴리플로레인을 이용해서 발음 캐소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바이폴라한 디바이스를 제조를 하였고 이 소자의 효율을 기존의 소자와 비교하였을 때 약 2배 이상 효율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1칸데라 포함이라는 효율은 그린 폴리머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수치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수영 차원에서 디바이스 수영 차원에서 가장 좋은 어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역시 타임 오브 플라이트 심스를 통해서 관찰을 하였습니다. 필름 HI를 스킨 코팅하고 필름 위를 관측을 하였을 때 인디움하고 티인의 어떤 컨센트레이션이 기존의 PSS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조절하게 됩니다. 이것은 PSS가 애시딕하기 때문에 ITO를 애칭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근데 PFI가 조금이라도 도입이 되게 되면 인디움과 티인의 컨센트레이션이 표면에서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여전히 더 PFI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훨씬 더 농도가 줄게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PFI가 도입이 되는 따라서 어떤 굉장히 급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디바이스의 수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폴리머 RT 엔진 증가율은 CDT나 카벤디시 랩이 선두그룹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선두그룹에서는 기존의 이제 PSS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디셔널한 이제 폴 트랜스포팅 인터레어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CDT사에서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좋은 수명과 효율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과 저희 기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 기술은 이 기술보다는 한 층을 덜 쓰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런 한 층을 덜 쓰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수명을 비교했을 때 이 구조에서는 이제 기존 것보다는 크게 향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개발한 구조에서는 더 간단하면서도 수명이 더 향상이 되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저희들이 발견한 사실은 우리가 더 좋은 HI를 쓴다 하더라도 이런 CDT사의 어떤 인터레어를 도입하는 기술을 같이 쓰게 되면 수명은 이런 인터레어를 쓰지만 기존의 HI를 쓰는 것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향상은 존재하지만 기존의 어떤 인터레어를 쓰는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가지 소자가 존재합니다만 이제 기존의 HI를 쓰는 경우와 새로 이제 오는 HI를 쓰는 경우 그런 두 종류의 HI를 있지만 인터레어를 각각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레어를 쓰지 않고 저희 HI를 쓰는 경우가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원인을 살펴봤을 때 이제 그린 폴리머 저희들이 쓰는 폴리머의 모빌리티를 살펴봤을 때 일렉트론이 메이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리코멘데이션 존이 PWS 쪽 가까이에 존재하거나 혹은 인터레어가 도입되었을 때는 인터레어 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명에서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리코멘데이션 존의 로케이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정적으로 결론내는 것은 폴과 일렉트론의 리코멘데이션 하는 위치가 라이프타임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물론 폴리머 OLED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발표를 했지만 이런 HI를 사용했을 때 지금 현재 양산을 존재하고 있는 스몰 모리큘 백큐ම් 데피션 OLED 디바이스에 적용을 하였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그린 형광 디바이스가
2 칸델라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 HI를 사용한 경우에는 34 칸델라로 지금까지 알려진 이제 플루레센트 그레인 OLED에서는 최고치를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레이디언트 폴 인젝션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이 폴리머뿐만 아니라 스몰 몰큐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싱글 스핀 코팅에 의해서 셀프 오가나이즈드 그레이디언트 폴 인젝션 레이어를 개발했고요. 또한 이런 레이어 개발했을 때 PI 파일 저희가 있는데 이런 PI 파일은 패스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탑 서피스로 프레퍼런셜이 유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PI 파일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RTO에서 유도될 수 있는 인듐이라는 팀 같은 인피니티의 마이그레이션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알려져 있던 CDT4의 폴 트랜스포팅 인터레어를 쓰는 기술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론과 홀의 리코미네이션 인터페이스가 결국에는 디바이스 라이프타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스몰 몰큐에 기초한 디바이스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더 큰 의미를 tun다면 이런 모레큘러 셀프 오가니제이션에 의해서 그레이디언트 워펑션을 유도하는 그런 스트래티지가 다른 오토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서도 차지 인젝션 컨택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